반갑습니다. 네, 4월 4일이고요. 네, 44데이죠. 네, 44데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4월 4일이에요. 4월 14일은 짜장면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4월 4일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마트리카리아님 1등. 오, 축하합니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노만님, 하늘이치님, 그리고 카준마님 어서 오시고요. 김혜자님, 행복한 부자님, 잘했어님, 빨강루시님, 김영숙님, 벚꽃 피기 시작했어요. 파주는 왜 안 피지? 네, 파주는 이제 목련이 이제 막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빨강루시님, 네,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레테님, 우리는 절친 미니카님,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서남수님, 패밀리 피싱님, 이현종님, 꽃보다 꽃님님, 한사발님, 유연한 리치님, 부자스톡님, 조아맘님, 여종성님, 조미선님, 별콩님, 유별님 어서 오시고요. 존중님 어서 오세요. 행복만땅님, 빨강망또님, 둥천사님, 78복댕이들님 어서 오세요. 78복댕이들, 78, 1997, 90 아니지, 1978년인가 그러면. 네, 저희 삼촌뻘이시군요. 네. 돈남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형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님, 김자남님 어서 오시고요. 찐빵님도 어서 오세요. 부자 오빠님 반갑습니다. 송현님, 에이킴님, 좋은날님, 해나님, 염소쟁이님, 그리고 K린제님, 해나님 왜 별로예요? 좋더만. 김혜경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많이도 오셨어요. 어쩜 좋지? 김성희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은현님, 펭귄님 반갑습니다. 김성희님은 빨간색이 좀 생겼어요. 좋아요. 서희아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남편 생일이세요? 그런 건 잊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원경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성희님 모든 것이 성투사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분들이 복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최영진님, 김영길님, 도내신님, 레텐님 어서 오시고요. 박순희님, 그리고 덩쿠슈님, 이청수님, 고명희, 007 부자집사님 어서오세요. 사회정의님, 해바라기님, 노유경님, 밤토리님 어서오시고요. 서민원님, MNS님, 이나님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많이도 오셨네요. 네, 추석 안 불러드린 분은 없었으면 바라고요. 네, 혹시라도 안 불러주셨다면 네, 쓰세요. 네, 청스님 어서 오시고요. 나무이즈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채팅 안 하신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빛내주세요. 네, 일단 나 하나라도 빛나겠지만, 네, 많이 계시면 또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계좌가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계좌가 좀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윤일님 어서 오세요.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 왜냐면 이 저항을 지금 깔고 넘어가는 상황이 좀 됐어요. 저항을 깔고 넘어가는 상황.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항을 깔고 넘어가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저항이 있으면 이놈이 계속 때린다고요. 나 오지마, 오지마 막 이렇게 때리는데, 이걸 딱 넘어가게 되면은 밑에서도 받아줘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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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지 마소서 이렇게. 네. 그래서 저항은 위에 있을 때는 참 나쁜 놈인데, 요거를 깔고 넘어가면 참 좋아요. 네. 이런 거죠. 네. 초콜라떼님, 이영란님 어서 오시고요. 허브허브님, 어우, 파주에 계세요. 네, 좋은 동네 사시는군요. 저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상한가 종목이 나와요? 나 이건 아닌데? 네. 패밀리 피싱님은 계좌가 플러스 전환됐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존중님도 이제 내일이면 플러스 된다고 하니까요. 사랑의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최수아님 반갑습니다. 별빛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지금 이럴 때 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송현님 어서 오세요.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 뭔가 다 될 것처럼 막 이제 기분이 막 업이 되거든요. 한송이님도 어서 오세요. 벌써부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계좌가 플러스로 딱 바뀌고 나니까 봤지 막 그러면서 이제 네, 이 상대편 이제 배우자분들을 막 공격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큰 거 다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이 잘 되고 있을 때,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을 때, 뭔가 희망이 생길 때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한 공간님, 백미애님, 예쁜 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일단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 네.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많이 누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우리는 에이스를 만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직 에이스를 만나지 않았다. 장은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아직도 2800 밑에 있어. 2700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부터 끌려 내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랬었던 분들이 계좌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아직도 시장은 그 밑바닥에서 그냥 헤매고 있다는 거지. 써니쌤님 어서오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초록별님도 어서오세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이만큼 남아있죠. 이만큼 남아있죠. 네. 3000포인트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뭐 어떤 분들은 올해에는 3000포인트 못 넘어간다 이런 분도 계시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밴드폭을 이렇게 좀 낮춰놨잖아요. 3000 여기 요렇게 낮춰놨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긴 한데요. 여전히 뭐 시장에는 악재도 많이 있는 상태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올라가잖아요.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즉 상투에서 발생되는 호재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하고 바닥에서 발생되는 악재에서는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금 4월달에 시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 1분기 때 너무 개지랄처럼 해가지고 그냥 지랄 맞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4월달에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분기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전망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코님, 유중현님 어서오세요.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형주. 이 큰 놈들이 아직은 안 움직여요. 만약에 큰 놈들이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지수가 어디쯤 와 있을까? 2900, 3000포인트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000포인트까지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면 이제 10%? 10%도 안 돼요. 한 9%? 네. 문영민님 어서오세요. 9%밖에 안 남았어. 9%가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수는 안 올라갔는데 시장이 이렇게 9%를 뛴 거 올라가면 생각해봐. 지수가 9%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좌 지금 몇 프로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뭐 손실률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9%가 더 올라간다면 적어도 계좌는 10% 이상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플러스로 넘어가시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이너스가 또 엄청나게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부터 끌려 내려왔어. 근데 3000포인트까지만 가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3000포인트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거의 요 정도 수준은 아마 찾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계좌 수준 이미 회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좋아지는 거 있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공간님도 3000포인트가 되시면 이제 수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공간님 같은 경우도 여기 작년 여름부터 끌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좌가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계좌는 이미 플러스로 넘어가는 상황.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프로님, 선한주주님, 담비랑님도 어서오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기인이 되는 부분이냐? 우리가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가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크게 변동이 없다 그랬죠. 장이 내려가더라도 마이너스 1%, 정말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질 거예요. 정말 오늘 뭐 한 3% 빠졌다, 4% 빠졌다 이런 애들은 그동안 올라간 애들이 내려오니까 그냥 뭐 원래 그냥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한 5% 올랐겠지. 그러니까 오늘 한 3% 빠졌겠죠? 네. 세력관계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형주를 일단 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정책주가 됐든 중소형주 이쪽 뭐 테마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고고식님 어서오세요. 근데 중소형 테마주 중에서 우리는 쌍용차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없어. 네, 얘네들은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쌍용차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멍구명실님,
EM 플러스랑 캠시스 기업이 연관성이 있냐고요? 그건 찾아보면 되겠죠? 뭐 그게 찾아보는 건 쉽잖아요. 캠시스 친 다음에 종목 일로 들어가 봐요. 네. 들어가서 EM 플러스가 혹시라도 캠시스의 최대 주주인가? 이 한번 보시면 되죠. 여기는 없어. 그죠? 여기는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EM 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캠시스는 왜 갑자기? 네. 뭐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는 중소형주 테마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잘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여러분들 계좌에 대형주가 버티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테마주들을 기존에 매수해 놓은 거가 됐든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매수한 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계좌를 받쳐주기 시작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캠시스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EM 플러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EM 플러스는 소방차인데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이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째 무엇을 어찌했을까? 네, 김영숙님, 들꺼님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쌍용차 관련한 테마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조금 기다리세요. 네, 그 얘기는 해드릴 테니까 아마 여기 좀 나올 것 같아. 네, 후마미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하시는 게 지금은 대형주를 기반으로 깔아놓고 중소형주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내주는 애들은 중소형주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 얘네들이 막 지랄을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잖아요. 막 하는 부분이니까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계좌를 버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4월에는 맞아요, 배당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배당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배당 쪽에 많이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했죠. 작년 연말 시점에는 우리는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보통 배당을 염두에 두고 많이들 매수하죠. 중소형주들은 배당을 안 주지만 대형주들은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 갖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고배당 종목들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한 금융주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7% 배당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하면은 배당을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나도 들어왔겠지 그럼? 네. 나는 있나? 삼성물산이?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계좌 2% 배당만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야. 네? 2% 배당만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1억 투자한다 그러면은 200만원 배당금이에요. 네. 200만원 배당금. 배당만 200만원이야. 이거 괜찮은 거지. 그죠? 1억 투자했는데 200만원. 그게 꽁돈이잖아요, 꽁돈. 1000만원 투자했대 20만원 배당금에 나쁘지 않아, 이것도. 그죠? 그 우리 아들이 지금 1500만원, 16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얘가 배당을, 거의 배당 주니까요. 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받을까? 적어도 3, 40만원 받겠지. 그죠? 네.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그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배당으로 들어간 종목이 뭐 물론 이제 주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배당금만 해서 한 7%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괜찮지.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돈인데 예수금에 내가 매달 불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서 써먹어도 상관없겠지만 배당금은 일부 띄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좀 띄어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하라고 했어요? 주식 다시 사야 돼요. 주식을 다시 사야 돼. 그러면 주식에서 배당이 나왔지. 그럼 주식 더하기 배당이 돼가지고 등치가 이만큼 커졌어. 이놈이 다음 연도에 또 배당을 또 줘. 네, 배당을 또 준다고. 그러면은
이 눈땡이처럼 커진 거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복리가 되는 거야. 첫 해, 두 번째 해는 별 볼일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주가도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커지고 계좌가 같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눈땡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 조금만 움직여도 막 계좌가 막 시작은 1%밖에 안 올라가고 내 계좌는 3%, 3%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당도 일단 고려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쭉 끌고 올라가면서 계속 이거를 엎치기 덮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겠죠. 보통은 이제 재무 구조가 좋은 애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이익잉여금이 많은 거,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요. 얘네들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 이 잉여금 그 유보율이 많이 쌓인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좀 높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배당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배당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연도에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110원을 받고 120원을 받고 150원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배당도 똑같은 거야. 왠지 아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랑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물가잖아요. 네. 물론 이제 눈곱만큼 코딱지만큼 주는 애들도 있어요. 배당을. 근데 이 배당을 많이 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 A라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줬구나 땡큐 땡큐 하겠지만 실제로 A라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수혜를 받는 애들은 누구예요? 대주주잖아. 그죠? 행복한 부자님 어서오세요. 대주주잖아요. 대주주. 네? 우리는 2%, 뭐 한 10% 받았어, 배당을. 그래가지고, 와, 100만원 받았다라고 좋아하지만 얘네들은 몇십억이라고. 그죠? 삼성물산 배당 많이 받아서 좋아요?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누구야? 걔는 얼마큼 받았을까?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배당을 높일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시면 배당도 여러분들이 많이 챙기실 수가 있어요. 동신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 배당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꽁돈이기 때문에 살짝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마이 포켓해서 좀 갖고 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사시는 걸 많이 권장합니다. 빨강마녀님도 어서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4월 달이 됐는데 주식이 회복을 해. 계좌가 회복을 해. 그러면은 마이너스도 줄어드는 데다가 마이너스가 조금 남아있는데 배당금이 들어가지고 내 전체 투자금이 쑥 올라가 버리겠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좋아야지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대주주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 아, 누구 강남에 이렇게 뭐 한 뭐 100층짜리 없나? 네. 강남에 뭐 이렇게 빌딩 크게 갖고 있는 놈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부러워해봤자 이런 건.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뭐 강남에 저런 뭐 100억짜리 빌딩을 몇 채씩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들이 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걔네들이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요. 지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배당금으로 물을 타세요. 괜찮은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덩치가 커져 있고 주식수가 늘어나잖아. 그럼 배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더 주가가 올라갈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고생을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슬슬 보상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아질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남이 아니라 파주에도 빌딩이 없습니다. 네. 건물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씩 사가지고 남는 거 있으면 나 하나씩 줘요. 아 진짜 나 건물이 없어 지금. 네? 건물이라고는 레고밖에 없었어.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잖아. 봤죠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 이거 해가지고 막 그 야 이거는 뭐지? 봤죠?
네, 우리들은요, 근데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뭔가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면 돼.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계좌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별 수 없어. 지금은 투자금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투자금 10억 밑으로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소액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조금씩 해갖고 언젠간 키우고 말 거야, 언젠간 커지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약간 업이 되어 있다거나 돈? 다 뭐 했냐고요? 다 뭐 했지? 진짜? 네. 다 뭐 했을까? 난 돈이 없어요. 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내가 돈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쌀값도 보태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불쌍하죠. 많이 업되셨어요? 좋아요. 자,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은 일단은 한 템포 죽이고 들어가세요. 한 템포 죽이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오늘 그 한국 가구나 이런 거 보세요. 어제 시간에서 NX 이런 거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가구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가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추적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NX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가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시죠? 뭐 저 그때 언제 특강 때 말씀드린 거 3월 중반이었나요?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인데 이 가구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날 상한가 나가서 빵 치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야. 이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안 된다고 그랬지. 왜? 내가 생각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NX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2,300원대 붙었어. 그래도 내가 매수를 해볼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올라가 버렸어? 그 다음에 쭉 땡겨가?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갔다가 또 내려와? 이러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싸다 해가지고 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 내일 또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나는 올라갈 때만 따라가겠다. 그러면 나는 그거 인정한다 얘기를 했죠. 나 이거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올라갈 때마다 사겠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쌀 때만 사기로 생각했어. 나는 싸게 살 거야. 나는 저점에 붙어 있을 때만 살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 봐봐요. 나는 눌림목에서만 살 거야. 그럼 이런 데서만 사야 돼. 눌림목을 놓치고 있다가 이렇게 상한가 가버렸어. 야, 이제 그래도 넘어가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재민님 어서 오세요. 절대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여기 분명히 그래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서 놓쳤어.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샀어. 또는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사가지고 뭐 상한가 따라가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물론 여기서 산다고 다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30%의 확률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얘는 70%의 확률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나는 이런 거는 무조건이야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저점에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올라갔어요? 아유 아깝네요. 어쩔 수 없지 뭐. 냅둬 그냥. 다른 거 보지 뭐. 우리가 돈이 없지 종목이 없어? 에? 우리가 돈이 없지 종목이 없냐고. 살 종목은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살 종목은 널리고 널린 게 살 종목 아닙니까? 그럼 뭐 살 종목은 뭐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뭐 살 거 하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지 종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에이 갔냐? 그래 가라. 많이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저걸 그때 살 걸 해오고 껄무새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냥 저거를 저기서 못 사가지고 안절부절 하다가
조금 가격 내려주니까 그냥 후다닥 들어가서 사가지고 그 사자마자 또 물려가지고 손절 또 치고 또 올라가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또 꼭대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또 사가지고 또 물려서 또 손절하고 막 이런 매매는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 돈, 조금밖에 없는 그 돈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가성비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하셔야죠. 자,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뭐 필명에도 쌀쌀비팔 좋으셔. 좋은 거예요. 자, 잘 봐봐. 우리가 싸게 사는 이유,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주식은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있어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목표 주가라고 그래요. 목표 주가. 네,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내가 산 주식이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주식이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은 10,000원인데 20,000원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목표 주가예요. 네. 그럼 내가 10,000원에 사면 100%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5,000원이야. 먹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먹을 만한 확률은 먹을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 이것도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 난 할 말 없지. 근데 기왕이면 내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돈이 없잖아. 그죠? 50%짜리도 먹고 10%짜리도 먹고 뭐 100%짜리도 먹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막 이거 뭐 생각나는 거 뭐 괜찮아 보이는 거 다 사면 돼.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한정된 자금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못 사는 거야. 왜?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먹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만큼밖에 못 먹잖아요. 그럼 나는 100%짜리를 사고 싶은데 20%에 만족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뭐 배고플 때나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효율을 노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한정된 자금을 어디서 써야 된다? 밑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싸게 사야지만이 비싸게 팔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쌍용차로 한번 넘어가 봐요. 쌍방울이 상한가를 가니까 뭐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물량 나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쌍용차를 사서 뭐가 좋지? 쌍용차를 사면 좋은 점 뭐가 있어요? 뭐 광림 그 다음에 뭐 EM 플러스 얘네들이 지금 EM 플러스가 지금 자기도 뭐 하겠다. 얘네 인수위양서는 아직 안 냈더라고요. 근데 광림 같은 경우는 인수위양서를 냈죠. 네. 쌍용차를 사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뭐 광림의 대표다 아니면 뭐 쌍방울 그룹의 대표다 생각해보고 네. 출신신동님 어서오세요. 네. 채팅 자주 하세요. 먹튀하기 좋은 거 맞아. 그거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쌍용차를 사가지고 좋은 점이 뭐가 있겠냐 이거야. 나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쌍용차를 산다고 하니까 주가가 뛰어. 뭔 소린데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 도대체 나를 좀 이해를 시켜줘봐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시너지라고 해요. 네, 시너지가 있대. 시너지가 있답니다. 아 그래 땅이 1조 가치가 있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땅이 1조 가치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뭐 그 땅 팔 거요? 공장 팔겨? 나는 그것도 되게 그래. 뭐 에디슨이 뭐 평택에 있는 그 지금 보니까 1조? 1조 아닌 것 같은데 네 몇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1조라고 칩시다. 네 1조라고 치고 지난번에 2020년도에 장부 재평가한 거 있더만. 그러니까 그때 한 몇천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자 1조라고 치고요. 그 땅이 무슨 땅이야? 놀고 있는 땅이요? 아니잖아. 이 위에 뭐가 있어? 공장이 있겠죠. 그럼 뭐 이 땅을 뭐 어떡하라고? 이 땅을 어떻게 할 거야? 공장 밀어버려?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전을 한다. 그럼 어디다가 이전해? 땅 다시 사서 공장을 새로 짓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거는 안 되지. 이 땅 가치는요. 이 회사를 온전히 내가
정상화 살려놨을 때 그것이 이제 보너스로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방송이 광림인데 왜? 네. 그러니까 땅의 땅 가치를 가지고서 뭐 얘네들을 인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그걸 둘째 치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건데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지금 인수 비용만 한 5천억 든다 얘기 나오죠. 네. 아 그러니까 1조 가치가 넘는데 어쩌라고요. 1조가 넘 그래 1조가 넘어. 저 다시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00억짜리 집이야. 근데 이걸 팔고 딴 데 갈 수가 없어. 어이? 싼 땅을 사서 이전을 하자. 자, 그동안 뭐 먹고 살 건데요? 그동안 뭐 먹고 살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봐요. 아, 이게 그냥 집이 이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정의님. 봐봐, 이거는 공장이에요, 공장. 지금 여기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고 계속 거기에 있었어.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쌍용차를 매각을 쳤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이득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요. 지금 얘네들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쌍용차를 사가지고 다시 팔겠다가 아니잖아.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냥 땅 가치만 보고서 이렇게 뭐 볼 게 아니야. 그 위에 뭐가 있는데, 땅 위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잖아.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땅 가격, 땅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땅 가치 좋아. 그거 집어넣고 일단은 쌍용차를 지금 새로 인수한다는 그 돈이 5천억이 필요하대요. 네. 5천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를 다시 정상화 시키려면 여기 있는 노동자부터 해가지고요. 뭐 등등등 공장을 운영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맨 땅에 헤딩 아니야.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되면 돈이 일단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겠죠. 비용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무조건 설비랑 뭐 다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운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동차가 나와서 잘 팔리면 좋겠지만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감안도 해야 되고요. 조단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단위가. 근데 쌍방울 그룹에서 지금 그룹에서요 광림 말고 쌍방울 그룹 얘네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할 수 있는 그 돈이 지금 2천억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금이 2천억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5천억에 대한 이 인수 자금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겠거니와 운영은 뭘로 할 거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쌍용차를 운영을 할 거냐? 뭐 달라고 그런 짓을 하지? 뭐 달라고 그런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자산이 50억 밖에 없대. 난 EM 플러스도 너무 웃기는 게 얘는 물론 아직 인수 의향서는 안 나왔지만 얘 지금 상한가 갔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3천억짜리예요. 쌍용차가 4천억짜리입니다. 네. 4천억짜리고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EM 플러스 3천억짜리인데 현금 자산이 지금 50억 정도가 있대요. 50억 정도가 있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얘가 매출이 500억짜리야. 네. 그것도 잘 나와서. 근데 계속 적자요. 얘네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얘네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에디슨보다는 뭐 자금에 여유가 있다. 쌍방울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일단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뭐 2천억이 있든 50억이 있든지 간에 일단 돈이 있다 이거야. 오케이, 좋았어. 네. 더 좋았어. 그러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제 조단위의 어떤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얘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얘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제3의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즉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가지고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누가 참여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네. EM 플러스 공시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뭐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적극 검토한다고. 네.
공시라고 하긴 좀 공시로 나온 건가요? 네. 한다고 나왔어요.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공시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EM 플러스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근데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쌍용차가 뜨거운 감자 아니야. 아 뜨거 아닙니까? 핫뜨거.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하림 같은 기업이 네, 통닭 기업이잖아요. 하림 같은 기업이 쌍용차 인수하겠다. 인수 의사가 있다 나오면 얘도 상한가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뭘 만들겠다? 전기 통닭구이 트럭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런 식인 거죠. 네. 그 사실은 얘네 자체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쌍용차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서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전략적 투자를 해줄 만한 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그냥 몇천억 단위잖아요. 조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거 어렵잖아. 이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뜨거운 감자니까 전기 통닭구이차에 빤스런차예요. 네, 얘는 소방차인데 삐용삐용 하면서 응급으로 그냥 막 끌고 가나? 자, 뜨거운 감자니까 인수하겠다는 얘기만 나면 일단 무조건 상한가야.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 부양 효과. 그냥 왜냐면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인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수를 하겠다 얘기한 것은 뭐야?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내일도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가 부양 효과가 있어. 뭐 나는 안 하겠다 하면 끝이야.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네. 그럼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물론 안 하겠다 하면 떨어지겠지만 뭐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동안 아주 지랄 맞은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정고점까지만 가더라도 팔아먹을 만한 물량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 놈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쭉 들어가가지고 쭉 팔아먹었네요. 네. 어제 들어와서 오늘 팔아먹고 이런 모양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지.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주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효과. 그런 용도 정도 생각됩니다. 쌍용차 지금 상장 폐지되냐 마냐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쌍용차가 그렇게 정말 뭐 아까 전에 뭐 토지 뭐 1조 원대 가치 뭐 이런 거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가치가 있고 정말 이게 황금 쌀아기 같은 거라면은 대기업이 가만히 안 있겠지.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인수해 가야지. 그 돈 되는 걸 왜 인수를 안 하지? 현대차라도 인수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현대, 기아, 쌍용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라도 인수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뭔가 있는 거라면 정말 이거는 뭐 사기만 하면 돈 되는 것 같다 생각했다라면 누구라도 인수해 가야죠. 인수를 안 하잖아. 네?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누가 산다고요? 누가 산다고? 누가 산다고 그래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물론 쌍방울을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나? 뭐 아무튼 대기업은 아니니까. 네. 중소기업이 산대야. 말도 안 돼. EM 플러스가 왜 이런 게 벌어지고 있냐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쌍방울이 쌍용차가 매력이 있다라면 정말 못 사가지고 안달 복달이 날 텐데 다 조용한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쌍방울도 사실은 마음에 되게 안 들어. 얘도 뭐 광림이 뭐 저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기 기업 저 기업 막 사들이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옛날에 뭐 나노스 올라가고 막 그 나노스도 여기 들어가 있지. 나노스 뭐 옛날에 그룹주가 다 난리가 났어 지금. 네. 나노스, 미래산업, 뭐 IOK는 미디어예요. 엔터주입니다. 네. 엔터주요. 쌍방울 광림도 뭐 마찬가지고 점상이에요. 점상.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광림이 이거 사면 회사 망한다고 봐요. 네? 망한다고 해. 망한다고 생각해. 근데 주가를 부양시키기에는 너무나 멋진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멋진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주식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요? 가긴 더 가겠죠. 가기는 더 갈 것 같아요. 왜? 점상이잖아요. 잔량도 많아. 이거 가는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뭐 암만 여기서 뭐 지랄 같네, 뭐 그지 같네라고 얘기하더라도 상한가 잔량 쌓여 있고 사람들이 미쳐 있잖아. 네, 미쳐 있잖아. 그러면 뭐 내일도 점상 갈 수 있는 거죠. 막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막. 네,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쌍용차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지금 관계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간 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지만 쌍용차를 인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인수 의향서만 제출한 거예요. 네, 나는 사고 싶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지. 네,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껄떡대고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물량 터지면 파시면 돼요. 현대사료처럼. 맞아요. 네. 현대사료처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팔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파세요. 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서 아우 부러워 해가지고 여기서 와장창 들어가서 와장창 매수해가지고 막 그냥 집어넣다 보면 작살 나는 거니까요. 저런 데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올라가는 데까지는 최대한 누려. 최대한. 이게 작전주였든 뭐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가는데 뭐 좋잖아요. 네. 가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경로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어. 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딱딱딱딱딱딱 올라가는 동안 즐기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 즐기세요. 즐기면 돼. 뚝 즐기고 나서 물량 나올 때 팔아먹는다. 항상 여러분들 뭘 하면 되겠어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여자들이 은장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찔르겠어요. 팍! 네. 은장도처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은장도. 네? 그래서,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팔겠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팔 수가 있다라는 걸.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가는 동안은 즐겨, 그냥. 네. 파티 아닙니까? 쌍한가 파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야. 근데 없는 분들은 신경을 쓰지 마.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아우 그냥 올라갔으니까 사야 되겠군요. 만약에 내일 EM 플러스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내려오는 것도 애매하겠지만 EM 플러스도 이거는 잔량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아직 그냥 인수 검토만 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뭐 내일도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물량을 좀 준다. 엄청나게들 사겠지. 네? 엄청나게들 사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일 매도를 치는 거는 그때 봐서 치는 거죠. 올라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내일도 강하게 올라가. 그럼 팔 필요 없죠. 그죠? 근데 팔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물량이 시커먼 게 떨어졌어요. 거래도 빵 터졌어. 이건 그냥 파시면 돼요. 그날. 그냥 무조건 파시면 됩니다. 점 하가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그냥 파시면 돼요. 점 하는 못 팔게 되겠죠. 점 하는 그냥 작살나는 거니까 못 파는 거지만 점 하가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네. 물량이 터지고 주가가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 내가 갖고 있다가 여기서 시퍼런 게 나와가지고 팔았어. 근데 다음날 또 상한가 갔어. 또 산다? 큰일 난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매도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테마주,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매도만 존재하는 것이지 매수라는 것은 없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쌍용차가 밑에다가 땅 파면 뭐 유전이 터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은요, 그 유전이 터질 리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런 거니까 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것들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 이게 꼭 독초가 그 독약이 먹어야지 죽는다. 이게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마시오. 책에 써 있어. 여기 병 앞에 써 있어. 진짜 죽나? 확 마셔봐. 그리고 진짜로 죽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즐기고 매도만 생각하세요.
없는 분들은 아예 신경을 쓰지 마. 아예 신경을 쓰지 마. 파보니까 다 금인가? 금강인가?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그죠? 네. 아니야. 그런 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그런 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금만 사볼까? 조금만 사볼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네. 조금만 사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 왜냐면 단타를 치려고. 5%만 먹지 뭐. 이번에 이게 왜냐면 떨어졌다가 막 올라가면 상한가 근처 갈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한 5%만 먹지 뭐, 3%만 먹지 뭐, 단타로 좀 치고 나오지 뭐, 이럴 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락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거를 건드리지 마.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얘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봐.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세 주가 되는 거야. 네? 오빠가 여보가 되고 자기가 되고 그런 것처럼 한 주를 사다가 두 주가 되고 열 주가 되고 막 물타기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그 주식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언제 쉬냐고요. 네. 그러게 여기가 아오지 탄강도 아닌데 이 좁은 방구석에서 지금 말이야. 네.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 또 주식을 계속 하니까 내가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없어. 자, 비비안을 팔았어요. 비비안. 자, 지금 상한가는요.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신풍제약도 한번 매도를 치는 거 얘기해 드렸는데 이 급등주는요. 매도에 대한 강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주식 배우기에 그 강의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매도를 해라. 근데 너무나 쉬운 게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상한가를 간 상황에서 잔량을 무조건 체크하세요. 20만 주밖에 없네? 내일은 못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어쩌면 그냥 여기서 팔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내일은 조금 상황이 애매할 수 있겠다. 20만 주면 얼마 안 되잖아. 4,000원이 20만 주면 얼마입니까? 10억? 10억입니까? 1억? 10억? 20만 주. 계산해봐요. 뭐 대충 네 뒤에 공이 몇 개가 붙지? 하나, 둘, 셋, 넷, 5개. 10만. 네, 20만. 네. 아무튼 네. 8억. 그럼 이거는 내일 풀릴 수도 있지. 왜냐면 오늘 거래 대금이 1,000억이야. 에? 1,000억. 나 왜 이런 게 계산이 안 되지? 그죠? 돈 계산이 안 되네. 희한하게. 남들은 잘 알더만. 네. 하여튼 10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1,000억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내일 상한가 풀릴 수 있어. 그럼 오늘 파신 거 잘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잔량을 가지고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상한가 마감은 보통 그날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날 상이 풀렸네? 위에서부터 떨어지네? 그러면은 약간 오늘 수익률에서 조금 반납할 걸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좋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 현대사료처럼 이렇게 가는 걸 기억하세요.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은 끝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파시면 돼요. 이런 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둬.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그냥 가요. 5일선 따라서 계속 갑니다. 근데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탈이 된 것 같은데 안 팔고 있는 이유가 있죠. 투자 경고 딱지 붙어가지고요. 요 가격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놈이 뭔가 심상치 않아. 거래량이 계속 줄어요. 나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노라. 매도를 안 쳐 이 새끼들이.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서 같이 버티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그런 부분이야. 이게 거래량이 빵 터져가지고 뭔가 시커먼 음봉이 나왔으면 난 당장 팔았을 텐데 그거 아니라고. 그럼 그 정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나 급등한 종목들이 추세가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매도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말고 그냥 냅둬요. 냅둬. 거래가 빵 터지는 게 중요해요. 음봉이 터지는 거. 자, 여러분들 캔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우리가 가장 이제 주식에 처음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캔들. 양봉이란 무엇인가? 음봉이란 무엇인가? 거래량이란 무엇인가? 이거 배우지. 네? 이거 배우잖아요. 근데 양봉일 때 거래량이 터졌어. 그리고 음봉일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생각. 이거 아주 상식이잖아요. 양봉으로 빵 터져서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건 무슨 거래량입니까? 매수야, 매수. 네. 매수.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같이 버물러지지. 누가 샀으면 누구는 파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샀으면 누구는 팔아요.
그게 이제 거래량인데 양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위에 대놓고 있던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음봉으로 터졌어. 그러면 이건 매도가 많은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봐봐요. 이만큼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현대사료처럼.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어. 이거 다 뭐예요? 다 팔아먹겠어야. 팔아먹겠어. 안녕 굿바이. 네. 팔아먹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이런 거는요. 아, 난 사겠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런 데서 양봉을 통해서 빵 치고 올라가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거래량이 같이 터졌지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음봉이 터져서 더 높은 가격이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와서 매도를 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답이야.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막 계산식을 막 그냥 칠판에 가득 적어 막 그냥 무슨 뭐 각도기를 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뭐 각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각도 재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고요. 뭐가 어떻게 되고요. 뭐 별의별 그지 같은 걸 다 그려놓고서 뭐 각도기를 뭐하러 재는지 모르겠지만 각도기에다가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거 뭐 달라고 하냐고. 그죠? 주식의 가격은 뭘로 결정된다고? 주식의 가격은 이거 점을 왜 찍혀 있는 거야 이거? 주식의 가격은 뭘로 결정돼? 에? 매수와 매도로 결정되는겨. 에? 사람들이 많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팔면 주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뭐 간단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아, 이제는 다 먹을 맛이 먹었을 까지 나갑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뭔 계산을 하고 있어. 네, 이 계산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요. 뭐 선이 거지냐 이제. 네. 계산 같은 거 하지 마요. 필요 없는 거야. 네? 가격은 전부 다 수급이에요. 수급. 누가 얼만큼 샀느냐, 누가 얼만큼 팔고 있느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수급에서 속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많이 사고 조금 파는 애들이 있어. 그죠?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런 거는 일정 기간을 두고서 매집을 할 때 일어납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매집을 할 때 많이 사고 조금 팔아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많이 사요. 그럼 떨어진 거 다시 올려놔요. 올라가면 또 조금 팔아요.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이걸 매집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팔아먹을 때도 마찬가지. 많이 팔고 조금 사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또 팔아. 떨어져요. 다시 또 팔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수급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추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이렇게 막 계산 어렵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하잖아. 네. 제가 얼마나 심하냐면은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도 답이 틀려. 네?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답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게 나야. 근데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찔해. 자격증 시험 보면은 진짜 막 그지 같은 뭐 계산식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가격은 막 이렇게 나온 게 있다고. 계산이 안 돼. 막 벌써부터 머리가 혼란스러워. 그리고 계산기를 막 두들기다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건데, 찍어서 맞았겠지? 네. 지금은 자격증 하면은 이거는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나는 확실히 확실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지금 자격증 시험 다시 보면은 분명히 떨어진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 미리 따놨길 다행이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려운 계산들은 사실 다 해줬어. HTS가 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기준점에 대비해서 주가가 밑에 있냐 위에 있냐, 그 다음에 누가 사고 있냐 팔고 있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계산기 자판은 잘 치는데도 답이 틀린데 왜 그러죠 그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지 그게? 에이,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늘렸죠. 왜냐면 정책주를 좀 골고루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왜 우리가 종목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종목을 순환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종목군이야. 특정 뭐 A라는 집단군이야. 얘네가 잘 갈 것 같아서 얘네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자금은 바뀌어요. 왜냐면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어쨌든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 매도를 쳐야 돼.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이 개떡 같으면 그냥 아예 밖으로 나가겠지만, 빛나요? 시장이 개떡 같으면 자금 밖으로 나가겠지만, 시장이 계속 좋아. 그러면 수익 난 걸 팔아서 아직 수익이 덜 난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 옆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계속 옆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A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났어. 그러면 얘네들을 처리하고 B라는 종목군 넘어가요. 왜? 자금 순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라는 거 끝나고 나면 다시 A로 가든 아니면 C로 넘어가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대형주, 자동차, 뭐 전기차, 뭐 전기전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 넘어가서 또 괜찮게 넘어갔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대형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꼬였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중소형주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대형주 같이 잡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정책주가 또 움직이니까 정책주, 중소형 정책주들을 또 골고루 또 사고 있는 그런 상태야. 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중소형주 그냥 있지, 대형주에 있지, 그 다음에 뭐 지금 가는 거 뭐 위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사야 되니까 종목 수가 그래서 조금 늘어나긴 했죠. 근데 얘네들이 일단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서 얘네들이 이제 쳐내기 시작하면 이제 대형주를 집어넣든 아니면은 새로운 테마주를 집어넣든, 테마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그러죠? 네, 새로운 업종군, 네, 뭐 주도주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군들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계속 포트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뭐 황천기계라고 불렀었던 그 황천이도 황천기계, 네, 진짜 말도 엄청 잘 이 황천기계가 그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황천기계로 이런 거 붙였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올라갔어요. 이제 이거 조금만, 이게 지금 벌써 수익권일걸, 그죠? 수익권이신 분도 있고 아예 그때 사서 그냥 계속 묻어두신 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됐을 거고요. 네. 종목은 근데 많을수록 나는 괜찮다고 해요. 많은 거는, 종목 수가 많다, 이거는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종목 수가 많은데 뭐 어때? 종목 수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 자꾸 반짝반짝하지? 왜, 뭔데 이거? 왜 자꾸 반짝거려 이거? 누구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아까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이 반짝반짝. 없어졌다. 좋았어. 자, 종목 수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근데 안 물리고 하는 것도, 가는 것도 있더라. 이 AJ 이런 것들은 안 물리고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좀 이제 물리려고 들어온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막 올라가 버렸어. 미쳤나봐. 아, 월급 종목은 우리가 다음 목요일날 저녁에 나옵니다. 목요일날 4월 7일이요. 4월 7일 저녁에 나오니까요. 네,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급날이 금요일일 것 같아서요. 4월 7일 저녁에 해드릴게요. 이게 월급날이 일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4월 7일날 월급 종목 나오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21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오셔서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운이 좋았어. 네, AJ 네트워크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자, 어쨌든 자, 종목이 많고 안 많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원래 조금만 산 게 잘 가는 거예요. 네, 많이 샀으면 물렸을게요. 의심될 때 사야지, 의심하고 있는 거, 뭐 의심이 안 되고 확 믿고 사면은 확 물리더라고. 자, 아무튼, 종목수가 많아. 근데 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앞으로 갈 종목이 있고, 좋은 주식이 있고, 또는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어. 이러면은 종목이 100개든 1000개든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 종목이 뭐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500개든 뭔 상관이야. 다 수익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가 종목이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70개가 물려있어. 이러면 약간 고민스럽겠지. 그죠? 이러면 고민스럽잖아요. 물린 게 많으냐, 또는 내가 100이 싫은 것들이 많으냐, 아니면은 정말 꼭지점에서 물려가지고 좀 답 없는 게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종목 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수익이면 괜찮아. 네. 수익이면 괜찮아요. 종목이 뭐 많으면 뭐 어때요? 야, 나 종목이 1000개야. 야, 너 그렇게 많은 종목 어떻게 하려고? 근데 다 수익인데?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난 다 수익인데? 그리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종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 종목이 1000%가 수익이 나왔대. 어쩌라고. 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지? 유영일님 지금 온 거예요? 어서오세요. 네. 뭐가 중요해요? 계좌가 수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목 하나가 1000%가 나왔어. 근데 나머지는 다 떨어져가지고, 물론 1000% 나오면 계좌가 손실 날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계좌는 마이너스가 두둥둥 떨어져 있어요. 답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백날 천날 좋아봤자야. 그죠? 내 계좌가 좋아지고 있냐. 내 계좌가. 계좌 수익률이 얼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그래서 종목 숫자 또는 종목의 어떤 수익률, 특정 종목 하나의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원금이 얼마만큼 불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쪽에다 계속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면 몰빵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네, 몰빵이에요. 근데 주가 떨어지잖아요. 몰빵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 팔걸, 아유 그때 팔았어야 됐는가, 어쩐가 막 계속 내적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여기서 내가 100만원 넣었는데 1000만원이 됐어. 와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700만원까지 떨어졌대. 100만원 대비해서 내가 600만원을 번 거지만 1000만원 대비해서 300만원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나는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몰빵의 나쁜 점이에요. 나는 잃고 있어. 나는 돈을 잃고 있어. 나는 1000만원에서 지금 700만원까지 까였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게 돼요. 홀랑 팔아버리지. 원래 그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몰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자신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몰빵에서 벗어나려면 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거야 라는 그 부분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예요. 비중을 나누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다시 올라가겠지 뭐 수익이 50%까지 났다가 마이너스가 떨어졌어. 다시 올라오겠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목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나는 종목이 한 10개 이상 넘어가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네, 10개만 하세요. 나는 50개 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나는 100개,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몰빵은 반대세라는 거죠. 몰빵은 반대세.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종목 수가 적을수록 리스크는 커져요. 대신에 수익률도 같이 커집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어울리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라면은 종목 숫자를 제한시켜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시거나 또는 그냥 내 삶을 좀 사는 사람들이야. 어떨 때 몰빵이 아니라 어떨 때라도 몰빵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어떨 때 몰빵이야. 몰빵이란 걸 자체를 없애버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빵이 몰빵 아니요. 그런 빵을 뭐 달라고 먹냐 말이에요. 눈물 젖은 빵보다 더 나쁜 게 몰빵이요. 그런 빵은 먹지 마세요. 몰빵을 하지 마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떨 때 몰빵해야 되냐면 내가 깡통이 나가지고 한 100원 정도 남았을 때 몰빵을 한번 쳐보실 수 있겠나? 이런 자체는 몰빵을 아예 내 머리 기억에서 삭제를 시켜버려. 그냥 몰빵 이런 건 없다. 네, 신용 몰빵, 신용은 그래도 가끔씩 쓸 때가 있으니까 지금 있잖아 미수 이런 미수는 쓰지 마시고 진짜 미수 몰빵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진짜 하지 말자. 네, 웬만하면. 그 다음에 그럴 때 있겠다. 그죠?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야 되겠어. 가끔씩 물타기 할 때 그런 분이 있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사시는 분 있어. 물타기를 네, 혹시 이 회사 인수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닌데요? 그럼 뭐 달라고 물타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인수 목적이 있으면 몰빵을 치셔도 됩니다. 네. 가자! 몰빵. 인수하는데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내 건데, 씨. 그죠? 인수 목적 있으시면 몰빵 하시든가. 그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몰빵 가. 그냥. 뭐, 인수 목적으로다가. 적대적 M&A 들어갑니다. 삼성전자한테 보내. 주주 소환으로다가. 나 적대적 M&A로 삼성전자 주식 이제부터 사기 시작할 겁니다. 딱. 네. 대빵 웃기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을 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종목 숫자 아니면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내가 계좌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게 좋겠느냐 그걸 가지고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신용이나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다지 저거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면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전업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뭐 각자 맞춰서 각자 사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초보자이시잖아요. 네. 초보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몰빵을 해야 된다. 야, 난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돈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분산 투자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분산 투자 하셔야 돼요. 500만 원 가지고 몰빵 치면은요. 꺾이다 보면은 이게 점점 네. 벌 때는 좀 많이 버는 것 같죠. 근데 벌 확률이 초보자가 벌 확률보다 뭐 잃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벌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전연승 하겠습니까? 99승 1패 깡통이 바로 단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500만 원 괜찮아. 이거 분산하세요. 근데 돈이 너무 적지. 돈이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게 뭐냐면 적립식 투자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립식. 매달 얼마씩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계속 불려 나가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500만 원밖에 없지만 나는 매달 20만 원씩 더 늘 것이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500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 계좌 오늘 계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오늘 계좌가 시장이 너무 좋다길래 한번 봤는데 15만원씩 넣었고요. 2018년도부터 매달 15만원씩 넣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만원씩 넣어줬어요. 지금 금액이 얼마이겠습니까? 1592만원이 됐더라고. 무려 얼마 전보다 또 자금이 한 돈 1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1592만원. 이제 1600이라 불러도 될 것 같아. 1600이라 불러다오. 자, 이게 2018년도 12월에 제가 그때 계좌 한번 보여드렸죠. 2018년도 12월에 수익금까지 합쳐가지고 195만원 있었어요. 원금이 165만원이고요. 거의 10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가 그때 돈이 이제 1500좀 되는 것 같은데 얼추 1600 아니라 그냥 반 올리면서 1600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돈이 없어. 한 달에 20만원씩 넣어주는 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20만원 15만원 사실 이거 별 돈 아니잖아요. 봐봐요. 이때 2월달이에요. 1480만원이죠. 1480만원이에요. 2월 말에. 네, 이게 며칠 날인지 모르겠지만 2월이에요. 1480만원. 그러면 2월달을 거는 이제 돈 넣었을 테고 3월달에 20만원 넣어준 것밖에 없어. 그러면 1500이지. 20만원 더 했으니까. 근데 지금 1600이라고요. 지금 4월달 거 아직 안 넣었으니까요. 이게 이때는 얼마였어요? 원금이 165만원. 근데 지금 잔고는 1500. 지금 1600 됐어요.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계좌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4년 후에도 돈이 없고 5년 후에도 돈이 없겠습니까? 10년 후에도 돈이 없겠습니까? 10년 후가 되면 이거는 뭐 1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4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6년 더 지나면 1억 가까이 되겠죠? 내가 계속 넣는 것도 있을 테고 계속 불어날 거니까 배당도 들어오잖아요. 1600만원의 배당이면은 그래도 한 3, 40만원 들어온단 말이죠. 3, 40만원이면 한 달치야. 그럼 또 집어넣어도 돼. 네. 그러니까 수익률은 그렇게 늘어나면 돼요.
원금이 커지면서 수익률을 계속 늘리든 뭐 키우든 뭐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돈이 얼만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얼만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모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은 돈을 모아간다는 거. 적립식. 내가 지금 돈이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몰빵이나 쳐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뭐 계속 돈이 없겠어요? 심지어 봐봐. 이때 무려 이제 지금 제가 몇 년 한 겁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 하고 이제 4개월이잖아요. 근데 주식이 상승하던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여기 요거 하고요. 끝이야. 주가 여기 조금 올랐네요. 여기. 그다음 계속 내렸어 지금. 그동안 계속 내린 거밖에 없잖아. 4년 4개월 동안 한 1년 올랐습니까? 시장? 4년 4개월 동안 1년 올랐죠? 그러면 3년은 주가가 시장이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계좌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죽도록 떨어져도요. 한 번 올라가면 다 원상 복귀되고 수익 나는 거야. 그게 주식이요.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요. 단타로 맨날 치고받고 그냥 몰빵 쳤다가 뺐다가 막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더 올랐어요? 1년 조금 더 올랐는 거? 뭐 몰라. 하여튼 대충 그냥 뭐 계산을 우리 하지 맙시다. 네. 아시겠죠? 넣었다 뺐다 하면 이거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얼만큼 벌었는데? 응? 어떻게 벌었는데? 4년 동안 그래요. 지수 내가 여기서 그때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죠. 2018년도 최고점. 왜냐면 1월 25일날 시작했거든. 근데 1월 25일이 월급날이니까요. 그날 시작했어요. 근데 1월 29일이 고점을 찍었어. 그 후로 오랫동안 오질 않았어. 2600이. 네? 야, 이게 얼마나 개떡같은 일입니까? 지금 주가가 2700이요. 2750, 한 150포인트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내가 수모도 겪었잖아요. 아빠 전문가 맞아? 네. 네. 내가 그 말은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릴 거야, 이놈 새끼. 네. 자, 여러분, 잃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밀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근데 적립식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월급 종목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 있죠. 월급 종목을 드리는 게 이 우리 아이의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들어가서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적립식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우리 아이 통장에서는 주식 팔아가지고 다시 다른 종목 산 적이 있어도 돈을 빼낸 적은 없거든요. 이 적립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수익이 안 났으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수익이 안 났으면 말씀을 안 드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개 같은 장에서도 그래도 수익이 좀 나더라 이거지. 네. 여러분들 2018년도부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그 우리 아들이 그냥 사는 주식을 그냥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월급 종목도 다 그냥 똑같아요. 왜 여기서 뭐 내가 뭐 더 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 그냥. 근데 종목이 지금 한 120개쯤 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120개 되고요. 그 중에 한 50개 정도가 100% 넘었던 종목들입니다. 몇백 프로씩 나온 종목들이에요. 수익이 그렇게 나와요. 종목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숨에 나왔겠어?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개기다가 여기 한 2년 지나가지고 100%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기다리란 말이지. 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립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조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적립식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조급한 순간 무조건 끝나요. 올라가는 순간 막 따라간다. 떨어지는 순간 막 그냥 팔아버린다. 이거 그냥 무조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거는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잠깐 쉬세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자마자 떨어지고 팔자마자 올라가고 막 계속 그런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적립식은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리고 내일 하면 돼, 내일. 내일 내가 하면 돼.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냅둬 불어. 한 10년 보고 갈 거니까 괜히 냅둬 불어. 그러면 돼요. 냅둬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가 어쨌든 올라갑니다. 왜?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이니까요.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5만원도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 한 달에 20만원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20만 원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만 원은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 3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요. 월수금. 네? 월수금. 지금은 더 많이 받을지도 몰라. 월수금. 일주일에 3일. 우유 배달만 해도 30만 원 넘게 벌어요.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힘들어서요. 뭐 어째서요. 일단은 돈을 번다는 거 또는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 해봤죠. 나는 다 해봤어. 나는 또 뭘 해봤을까? 하여튼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우유 배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방송 끝나고 막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면 11시 반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우유 배달을 한다고?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답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못하는 거고요. 네. 그걸 다 아는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뭐 어떻게 사는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거 있죠. 새벽에 이제 예전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면은 이 걷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특히 새벽에 가면 정말 좋아요. 근데 새벽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나 반성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이거 일을 하면서 나도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고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러 또 가거든.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로 떠나가지고요. 아, 나 그 성실함. 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하면은 뭐 세발의 피가 안 되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일단은 꾸준하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후회하고요. 다음에 안 하면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빠를수록 무조건 빠를수록 난 우리 아들이 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켜주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어요. 9살부터 시작했거든요. 나는 이 9년 손해본 거를 후회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증권사 다니면서 계좌를 운영하면 안 된다. 너 직접 투자하면 안 된다.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그러면 뭐 가족 계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법을 어기면 안 되지. 내가 좀 고지식하자. 선비잖아요. 선비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해가지고 계좌를 안 만들어줬거든. 근데 이제 9살 때 만들어줘가지고 되게 아까운 거지. 9년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더 빨리 하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시간 가치야. 시간 가치가 길면 길수록 내가 얻을 게 많아요. 얻을 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10살이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20년 생각해봐요. 20년. 나는 20년 후에 몇 살이지? 47이죠? 20년이, 이거 젊네요, 아직도. 20년 후에도. 20년에 47은 젊구나. 네. 근데 20년 후가 되면은 이제 막 그 꼬부랑 할아버지 되고 막 경로석 차 타고 다니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0년 지나서 생각해 봐봐요. 우리 아들 그래봤자 이제 뭐 30살 될까 말까요. 네. 9살부터 시작했다. 20년 후면 29이요. 네. 얼마나 창창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7, 28, 9 그때 돈 얼마 많이 듭니까? 네. 부자 오빠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20년 후에도 난 27으로 그때는 조금 올려야 되고 37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35? 그 정도로 좀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30살이든 뭐 25이든 20살이든 생각해 봐봐요. 아직 애기야. 이거 다 애기잖아요. 애기. 30살 애기 아닙니까 이거.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막 사회 초년생 나갔거나 애기지 다 이거.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겠어. 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에게 꼭 이거는 해주세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가장 느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너무 펑펑 쓰다가 남아가지고 애한테 애따 너 가져라. 그래도 상속세로 많이 뺏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큼 내가 벌어서 그냥 얘한테 줄 것 같다 그러면 뭐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지. 근데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노후 준비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노후 준비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노후 준비도 하기도 힘든데 우리 아이의 장래까지 사실 뭐 사회 나가고 그럴 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거 그거 당연한 부모 마음 아닙니까? 뭐 차 같은 건 못 사줘도 뭐 빌딩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싶은 거. 하여튼 뭐라도 야 그래 너 학비라도 이거 해줘라. 아니면 너 사회 나갈 때 결혼할 때 보태라. 뭐 전셋집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내 노후자금 털거나 우리 집 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보태준다고. 이러면 나도 불행하고 얘도 불행해요. 네? 왜냐면 이거 다 털어봤자 얘가 안 되거든. 같이 불행해지는 거지. 그럼 이 지금부터 준비하면요. 적은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에게 주는 것은 아끼지 마시고요. 세뱃돈 다 갖고 와 하고 주식 사세요. 주식 사시고 그냥 묻어버려. 10년, 20년 후면은 여러분들 그 중에서 혹시라도 상장 폐지해서 없어지는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없어지지 한 90개 정도는 다 올라가서 여러분들 배당도 주고요. 수익도 주고요. 계좌가 이만큼 커져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다 성투사 덕입니다. 그렇지. 요즘에 댓글에 좀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성투사 덕분입니다. 그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얘야, 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다 성투사 덕분이니라. 그 북쪽을 향하여 항상 절을 3번 하거라. 그런 것들 해주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네. 공을 쌓는 겁니다. 덕을 쌓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을 무엇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나의 목표는 부자거든요. 그죠? 나의 목표는 부자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냥 뭐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됐어. 이러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부자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굴곡진 세월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식당에 가더라도 그 식당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죠. 교차로에서 뭐가 퉁 이럴 수 이거잖아. 그죠? 비근로소득 월 500만 원이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매달 500씩 벌면 되는 거네? 부자인가? 네, 그런가? 네, 주식으로 500씩 벌면은 부자구나. 그 주식으로 월 500이면은 1년에 배당 6천만 받으면 돼요. 그죠? 1년에 배당 6천만 받으면 돼요. 배당 6천 받으려면 얼마쯤 있으면 되겠어요? 2%만 계산하면 12억? 부자네. 그러면 현금 자산, 주식 자산으로 12억 갖고 배당을 2% 매년 받아서 6천만 원씩 땡겨가지고 받고, 물론 세금 좀 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네, 자기 집 하나 있고 그럼 되죠. 뭐 이 정도 다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되실 거예요. 네, 이거 뭐 안 되겠어? 네, 지금 이미 이거 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부자의 기준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그 쓸데없는 거 말고요. 쓸데없는 거 말고 저런 거요. 그 여행을 가고 싶어. 이번에 힐링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냥 한 번이니까 나는 이번에 좀 고급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 음식점에 가서 난 여기에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 딱 그거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는 되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배당주를 잘 안 산 거겠지. 그리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남하고 비교하지 마. 누구는 뭐 집에 황금송아지가 1000마리가 있다던데, 누구는 뭐 엄청나다던데, 누구는 뭐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네, 다 쓸데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남들이 뭐 금가루를 뿌려서 밥을 먹든 뭐 응? 뭔 상관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당은 여러분들이 배당을 주식을 살 때 배당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서 주식을 골라서 매매하게 되시면은요. 대충 1년에 평균 2% 이상은 배당을 받으실 겁니다. 네. 평균 2%는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배당을 여러분들이 고배당을 조금 생각하면은 4%짜리 5%짜리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잡아놓으면 배당을 못 받는 주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하면 2%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1억이면은 200 정도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0억이면 2천. 아까 얼마라고 했지? 6천이면은 더 많이 있어야 되네. 30억 있어야 되는 거네. 네. 돈이 좀 많이 계산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튼 그렇다 이겁니다.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과거도 아니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막 내렸을 때 또 지금 뭐 이렇게 쌍용차 이거 뭐 인수원 쌍방울 이런 거 못 사가지고 막 또는 막 밀집 팔아버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마음 졸이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왜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그죠?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안 사면, 뭐, 다음에 뭐 주식이 없겠어? 또 사면 되지. 다른 거 사면 되지. 다른 걸로 잘 벌면 되지. 그죠? 날짜 딱 정해서 삽니다. 어차피 저는 20년, 어차피 안 팔 거기 때문에. 저는 월급날, 다음날 삽니다. 왜냐면 월급날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알려드리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은 후행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후행매매. 왜냐면 미리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저놈의 새끼 미리 사놓고 우리한테 수쓰는구나 그럴까봐 항상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행매매를 해요. 그래서 내가 평단가가 엄청 높아. 후행매매 그리고 시간도 딱 점심시간 근처로 해가지고 뭘 한다고 시장가 매수. 그냥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그리고 안 봐요. 나 뭘 샀는지도 몰라.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들 거는 수수료가 무조건 있습니다. 수수료 저렴한 건 없어요. 성인이 되면은 수수료가 없긴 없는데 애들 거는 무조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안 팔면 되잖아. 어이? 안 팔면 수수료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거 뭐 어쩌다 한번 파는 거 그거 수익 왕창 내서 팔 때 이거 뭐 전혀 상관없는 건 수수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수수료가 뭔 걱정이 있습니까? 안 팔면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좀 이제 특별한 거. 이렇게 좀 단계에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가격을 걸어. 네. 이건 가격을 걸으세요. 가격을 걸어가지고 미리 대놓으면은 매도가 되면 땡큐. 안 되면 그냥 홀딩.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올라가는 중간에 팔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가로 그냥 갖다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항상 시장까지 뭐 그냥 빵빵. 네. 그렇게요. 몰빵 치지 마시고 몰빵 치지 마시고 적립식 하게 되면은요 적립식은 어차피 다음 달에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들어온 돈으로 이 주식 하나만 다 사셔도 돼요. 다음 달에 다른 거 사면은 어차피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건 몰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쪼개서 한 두세 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계좌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계좌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감나라 대출을 하면 안 돼요. 사놓고 그냥 방치해버리세요. 왜냐면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 일단 쟤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가 아니라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거 다시 뺏어올 거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냥 어차피 내가 준 건데 이제 잠깐 아빠가 쓰고 줄게 엄마가 쓰고 줄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준 걸로 끝난 거 없다 생각하셔야지. 해놓고 나서 그냥 치워버리시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여러분 노후 계좌 아시겠죠? 여러분 노후 계좌 그 다음에 아이는 아이 계좌. 그럼 그거 먹고 떨어져라. 네. 뭐 여유가 되면 또 보태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뭐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되죠.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수료 걱정하지 말고 뭐 종목을 뭐 어떻게 할까 말까 걱정하지 말고 그죠? 네. 월급 종목은 월급날 오시면 방송에 있습니다. 네. 월급 종목은 보통이 제가 10일 날이 월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일 전에 그 무방이 있는 날. 네.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일 금요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9일날 저녁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100이요? 100억? 아니요? 아니 저처럼 투자한다는 게 뭔데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들 다 다르죠. 100억 있는 분도 있고 10억 있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있는 분도 있고 100만 원 있는 분도 있을 거야.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죠? 100만 원 투자해서 10% 나온 것과 100억 투자해서 10% 나온 것은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10%라는 수익률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넣는 만큼 버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계좌가 점점 올라가면은요 욕심이 점점 생겨. 더 넣고 싶고 막 그게 뭐냐면 네 저축 중독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축 중독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것만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시작이 반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격은 얻으셨어요.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일이고 여러분의 대대손손 대물림 시켜서 이 부분들을 계속 끌고 나가세요. 지금은 일반인 월급쟁이들 그냥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단돈 10,000원이 있어서 남아돈다 그러면 그걸 주식 통장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주식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20대 30대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50대 60대도 계시겠지만 시간은 네 우리는 옛날에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조건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주식 투자를 보세요.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 올라요 내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쌍방울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변수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길게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나는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존중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초보야. 이 초보 투자자가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나쁜 거라고 하면 가장 부족한 거 경험이죠. 네, 초보자는 경험이 가장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해보세요. 조금씩.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 네, 상한가에 사면 어떻게 돼? 아우 성투사가 사지 말랬는데 사면 어떻게 되지? 저런 거 밑에서 쿡 떨어질 때 이거 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한 주씩 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죠? 네, 조금 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몰빵을 친다거나 막 이게 뭐 주가가 막 어쩌다 한번 찔러왔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러니까 에이씨 이거밖에 조금밖에 안 사가지고 열받네 왕창 산다든지 이런 것들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많은 걸 경험하세요. 실패도 경험하셔도 좋습니다. 소액으로 조금 해보시는 거 좋아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이 내려가도 올라올 거야. 장이 올라가면 내려갈 거야. 그럼 냅둬 괜찮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딱 그것만 잘 명심하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칠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낮에 방송 또 있죠? 네, 나일 때 오세요. 네.